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중대결심 한동훈. 어제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이야기를 측근들에게 했다라는 게 외부로 알려졌어요.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예. 지금 한동훈 대표의 결심에 따라서 친한계가 김 여사 특검법 제표 때 가결포를 던질 수 있다, 이런 징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배경을 두 가지 먼저 짚어봐야 되는 게,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제표결이 다음 달 10일, 12월 10일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이미 윤 대통령이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고요. 즉 포인트는 국민의힘에서 8명이 이탈하느냐 마느냐, 이제 다시 시험대에 오른 그런 상황이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공격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원 게시판 논란이 있잖아요. 특히 어제도 한 대표가 굉장히 화가 났다, 이런 얘기를 제가 친한계 쪽에서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김민전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 그 모두 발언에서, 그러니까 공개된 자리에서, 카메라가 있는 자리에서 한 대표 앞에서 비판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 어제 친한계 모 인사가 저한테 하는 표현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앞에 가서 A4 용지 준비해가지고 쭉 그 나열했었던 적 있잖아요. 영수회담 때. 그것보다 그거랑 똑같다. 그 음.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어허.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런 압박들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는 걸로 좀 돌파를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사가 나왔는데 한국일보 보도였어요. 한동훈 대표가 측근들이랑 만나가지고 지금 최근에 있는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이 나를 끌어내리려는 용산의 조직적인 움직임인 것 같다. 그래서 김 여사 특검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전해졌다라는 보도인데, 다만 이 기사에 대해서는 한 대표가 어제 내가 한 얘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한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한동훈 대표의 기류 변화가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대표적으로 정성국 의원이 한 대표가 예전 같았으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좀 조정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고요. 요거는 직접 좀 보고 오면 어떨까 싶어요. 혹시 화면이 지금 준비가 될까요? 한동훈 대표한테 기자들이 안 그래도 그 질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한 말은 아니네요. 그럼 김건희 여사님 특검법 관련해서 단일 대우로 가야 된다라는 입장 변함이 없으신가요? 반복된 질문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그걸로 대신하죠. 그러니까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지난번엔 당론으로 막았잖아요. 강력하게. 그 발언도 강력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기자들이 묻는 것에 대해서 뭐 지난번에 한 걸로 뭐 가름하죠. 이런 멘트였나요? 그런 얘기도 있고, 제가 그 문제를 지금 얘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찬성합니다, 통과시킵시다, 이건 아니지만 지난번 톤과는 확실히 온도 차이가 있어요. 원래는 위헌적이다, 아니면 뭐 받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똑부러지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지금 얘기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도 온도 차이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좀 중요한 게, 이게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칼을 진짜 휘두르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칼집만 만지면서 압박을 하려고 하는 거냐, 이게 좀 중요한데, 그렇죠. 취재를 해보니까 일단 기류 변화가 있는 건 굉장히 명확해요. 그러니까 친한계 의원들이 한 대표가 이전하고 다르다. 그리고 사실 이 보도가 나오기 전에도 특검법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친한계 쪽에서 계속 조금씩 듣기는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실제 그런 보도가 나왔고 좀 반박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종합적으로 취재를 해봤을 때는 이제 칼집에 칼을 넣어놓고 압박력으로 쓰려고 하는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뽑을 가능성이 없느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뽑을 가능성도 아주 조금은 있는 그런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요. 어제 친한계 인사랑 얘기를 해보니까, 일단 제가 아까 한 대표가 좀 화가 많이 났다, 이런 얘기를 전해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최고위원 회의 하고 나서 굉장히 좀 격앙이 돼 있었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좀 걱정이 돼가지고 진정시키려고 연락을 해봤는데, 네. 한 대표가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특검법 그 찬성,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도 게시판 때문에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 저는 아무것도 결정한 게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 대표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도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아직 아무것도 결정한 게 없다, 이렇게 한 대표가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좀 내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생각해 보면 그 시점에는 민주당이 12월 10일로 연기한다고 하기 전이거든요. 요즘 이걸 유추해 보면은, 그러면은 이번 주에, 그러니까 바로 며칠 뒤에 있을 건데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라고 말했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즈음이면 이걸 뭐 당론으로 막겠다, 위헌적이다, 뭔가 결심을 했었어야 될 텐데 아무것도 결정한 게 없다라는 것 자체가 지난번보단 훨씬
수용의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게 네. 돼요. 그렇게 보이는데 근데 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친한계 쪽에서도 나서가지고 한 대표 변화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실제 좀 속내를 들어봤을 때는 그래도 가결까지 갔을 때는 안 좋은 게 더 많다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칼집에 있을 거라고 제가 예측을 하는 건데 두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일단 첫 번째는 당원 게시판 논란 때문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가결을 시키면은 일종의 복수하는 것처럼 보이게 될 그렇게 될 수 텐데 있죠. 이렇게 되면은 여론이 특히 이제 당심이 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결을 실제 시키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숫자가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몇 표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네. 그게 별로 좋은 길이 아닐 거다라고 내부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절대로 이제 칼을 이제 뽑지 않을 거고 모 관계자가 이런 표현 썼던 게 인상적인데 칼을 빼려고 잡은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넘어서 칼에 뭐가 묻어서 잠깐 잡은 건데 이런 정도로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복수하려고 칼 잡은 거다 이런 의미를 줘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한 대표가 좀 역공을 하는 초점이 있는 데는 이제 정치 개혁 이런 거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한동훈 대표의 페북을 보면은 민주당의 신영대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걸 비판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치 개혁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예. 이게 사실은 내부를 좀 향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명태균 씨 관련해서 뭐 검찰의 압수수색에도 협조를 하고 근데 이 명태균 씨하고 한동훈 대표는 관련이 없다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명태균 씨 논란의 초점은 좀 후진적인 정치 공천 개입이랄까요? 이런 걸로 좀 요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명라인을 또 싸잡아서 다 이렇게 명라인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 정치 개혁의 대상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나와는 정치가 좀 다르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하고 있고요. 네. 친한계 쪽에서는 의원들이 지금 용산 상황이 그렇게 지지율이 많이 높지 않음에도 나서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개각 때문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하고 있어요. 예. 개각을 하게 되면은 장관을 또 새로 뽑아야 되잖아요. 예. 네, 그런 자리에 가고 싶은 혹은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자신들을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국민의힘 이야기 지금 전해주시는 와중에 신영대 의원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의 신영대 의원 1억여 원의 뇌물 받은 혐의예요. 어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결국 부결된 거죠?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숫자로 봤을 때는 일부 이탈표가 있는 걸로 보이는 그런 정도의 숫자였습니다. 예, 결국은 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는 모습 보면서 한동훈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 또 그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내부에 대한 이야기도 바깥만 숨어 향하는 게 있는 거 아니라는 아니냐. 거죠. 네.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예. 김옥권 프로젝트 진짜로 가동 중이라고 보세요? 뭐 그냥 그 주변의 정황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예. 김 여사 특검법 다음 달 10일에 표결할 때 진짜로 통과될 가능성, 8표 넘을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저는 진짜 아주 우발적으로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 이게 기류가 꼭 뭐 친한계만 심상치 않은 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제1차 세계대전도 긴장감이 완전히 고조돼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암살당하면서 아주 우발적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긴장도가 이제 최고조에 오른 지금 상황인데, 그러니까 뭐 꼭 친한계 뭐 집단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뭐 이를테면 중립적인 의원들이 이거 도저히 이 상황 못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고, 어떤 식으로 시나리오가 흘러갈지 좀 시계 제로인 상황이다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고, 그게 어떤 걸로 촉발될지도 지금 좀 알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은 한동훈 대표는 매드맨 전략인 것 같아요. 매드맨 전략. 매드맨 전략? 예. 내가 무슨 미치광이 전략 뭐 이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 트럼프도 예전에 많이 썼던 건데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뭐 이런 걸로 조금 이제 굉장히 이 난국을 좀 돌파해 보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용산에 지금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박순봉 기자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무근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그러면 친한 게 누군가가 했다는 얘기야? 뭐 이거 요런 기류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며칠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동훈 대표도 격앙돼 있다. 친한 게도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냄새를 좀 많이 풍기는 그런 식으로 지금 전략을 가져가는 것 같고요.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금 냉각기 갖자라고 의원들한테 지금 다 뭐 공지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12월 10일에 있을 표결에 좀 악영향을 끼칠 것 같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는 건데 다만 이게 냉각기를 가지려고 해도 통제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장해찬 전 최고위원 당원도 아니고 바깥에 있어요. 네. 바깥에서 사실은 이거 지금 화력전 계속하고 있는 거고 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런 뭐 말 들으실 분도 아니고 그리고 또 지금 한동훈 지지자들이 지금 책임담 당원들을 집단 고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명예훼손 혐의인데 뭐 런동훈, 팔동훈 이렇게 조롱한 사람들 조롱해가지고 지금 이것도 지금 바깥에서 지금 지지자들끼리 또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이게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좀 짧게 비판을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인데 이게 아직까지 이런 거 해야 되나요? 앞에서 진짜? 제가 경제 얘기했는데 진짜 아니. 사실은 지금 우리가 뉴스연구소에서 이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예, 지금 금리 얘기해야 되고 예. 경제 성장률 얘기를 하고 있어야 할 때 아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좀 뭐 자괴감이 좀 듭니다. 예, 지금 한국은행에서 어제 경제 성장률인데 내년에 1.9, 내후년에 1.8 그래가지고 지금 1점대로 지금 떨어진 게 완전히 고착화되고 있고 예. 뭐 이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대통령은 단 하루도 권력 투쟁을 멈춘 적이 없고 지금 계속 찍어내고 있고 한동훈 대표는 뭐 국민만 바라본다고 하면서 이거를 협상 카드, 딜 카드로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무책임하기가 이럴 데가 없습니다. 이거 지금 믿고 지금 나라에 맡길 수 있나요, 진짜? 자, 두 번째 이슈는 이제 민주당으로 갈 텐데, 뭐 이것도 글쎄요, 이제 상설특검, 검사 탄핵, 이게 또 우리 먹고 사는 문제와 얼마나 관련이 있어라고 묻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에서는 상설특검, 검사 탄핵, 동시에 감사원장 탄핵까지 준비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민주당의 움직임을 뭐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한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예. 어제 이재명 대표가 한국거래소를 갔어요. 이게 주식시장이 안 좋잖아요. 국내 네. 주식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갔던 건데 뭐 여기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민생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이제 비공개 간담회로 넘어가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삼부토건 주식 차트를 보여줍니다. 이게. 삼부토건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주식이 급격히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를 보여주는 그 차트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왜 몰랐을까? 아주 전형적인 주가 조작 그래프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상설특검에서 추진한다고 하니까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즉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이제 상설특검을 가동해서 수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고 그리고 이 얘기가 이제 겨냥하는 곳은 김건희 여사가 되는 거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것들에 대해서 상설특검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민주당이 어제 그 상설특검의 규칙을 하나 바꿨어요. 이제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바꿨는데 어떤 내용을 바꿨느냐면 그 대통령과 그 가족의 위법 행위를 조사하는 상설특검을 꾸릴 때는 여당 추천권,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추천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내용으로 규칙을 바꿨습니다. 지금 이제 상설특검을 만들 때 사실은 여야 합의하에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추미애 대표 때 만들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여당, 야당이 같이 추천하는 거였는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는 여당이 추천하는 권한을 빼는 걸로 가는 거예요. 네, 아예 여당 추천권을 빼버리는 거고요. 사실 기존에 조금 더 정부 여당이 유리하다라고 평가가 됐던 거는 그 추천위원이 7명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이렇게 3명이 들어가고 교섭단체 1, 2교섭단체가 2명씩 추천을 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여야는 똑같다라고 볼 수 있지만 법무부 차관이나 법원행정처 차장은 정부 인사라고 볼 수 있으니까 예. 여권 인사가 돼서 유리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여당을 배제하게 되니까 이제 야권 중심으로 구성이 되도록 이렇게 바꾼 거고요. 물론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그런 건 아니고 대통령과 그 가족의 위법 행위를 조사할 때 하나인 거죠. 네, 관련자를 배제한다 이런 취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상설특검이 좀 중요한 거는 이제 다른 특검들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 법안이라서 대통령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상설특검은 이미 법안은 처리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상설이란 이름 자체가 상시적으로 특검을 할 수 있는 제도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회의에서 의결만 해버리면은 바로 가동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바로 가동이 되는 건 아니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특검 임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임명을 안 하고 좀 연기시킨다거나 보류하게 되면은 가동이 안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선 이미 이걸로도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거부하게 되면 이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것들도
예를 들자면 이제 김여사 특검법을 그냥 주무기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일종의 보완제로 상설특검도 같이 활용을 하면서 또 탄핵까지 압박을 하겠다 이런 걸로 좀 볼 수가 있고요. 네. 아까 이제 민생 얘기하셔가지고 하나 좀 더 짚어볼 만한 거는 어제 이재명 대표가 한국거래소 갔던 거에 대해서 이제 당내에서 좀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기도당에서 지역위원장 회의가 있었는데 어제 있었다 그래요. 네. 근데 9월하고 10월에 당원들이 대거 탈당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탈당 수준이 꽤 의미가 있을 정도로 많아가지고 민주당이요. 그래서 왜요? 지금 추정 원인은 찾아봐야 되는데 추정은 금투세 그 문제 가지고 이제 좀 지지부진했던 걸로 꼽고 있다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당원 배가 운동을 해야 될 정도로 좀 많이 탈당을 했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여기 갔던 거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상설특검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박도 있지만 또 이제 주식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보듬으려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예. 그러니까 이 상설 특검이라는 거 그냥 특검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2014년에 처음 도입이 됐고요. 다만 이게 상설특검이 그렇게 많이 활용되지는 않았어요. 예. 그래서 2020년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이 이제 유의를 합니다. 근데 그 동안은 왜냐하면 이게 이제 상설특검 파견 검사는 최대 5명이고 파견 공무원도 30명인데 메머드급으로 하면은 예전에 뭐 이들면 뭐 박근혜 이제 국정농가 최순실 국정농단 뭐 이런 거는 뭐 150명 정도까지 파견 인원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민의니까 결국은 민주당은 이번에까지 김건희 여사 특검 안 되면은 살라미로 상설특검 다 갈라서 하겠다. 쪼개서 하겠다. 쪼개서 하겠다라는 조금씩.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상설특검을 이미 지난번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그리고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구하는 국회에 의안까지 제출을 했는데 앞으로도 뭐 대통령 관저공사 의혹 상설특검 하나, 순직해병 뭐 수사, 최상병 외압 관련 의혹 뭐 이런 식으로 다 쪼개가지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설특검이 뭐 적으면은 뭐 3-4개에서 많으면 7-8개까지 한꺼번에 굴러갈 수 있겠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거든. 이 있는 법안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맞아요.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여당에서는 잠깐만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는 못하고 예. 다만 임명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걸 지연시킬 수 있다는 건데 예. 임명 안 하는 식으로 그럴 경우에는 민주당에서는 그건 탄핵 사유다 이렇게 이제 되치게 할 거라는 거죠. 뭐 그렇게 하는 예. 거고 여당에서는 이게 이제 헌법 소원하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거를 저지하겠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이게 이제 어떻게 굴러갈지 근데 헌법 소원 권한쟁의 심판은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이거는 시간이 뭐 하니까 민주당은 일단은 뭐 이번에 12월 10일이 안 되면 그때부터 바로 한다라는 거니까 그 텀 기간까지는 굉장히 이 상설특검 가지고는 이제 논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 상설특검은 그러니까 개수 제한 같은 건 없는 없어요. 거예요?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보통 특검이 하나 굴러가면은 네. 다른 거는 보통 안 하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까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하면은 민주당에서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개정안 국회 개정안을 뭐 규칙을 개정한 것은 사실 꼼수라고 볼 여지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비판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별로 뭐 여론이나 이런 거에서 역풍이 별로 안 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검사 탄핵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당이 좀 해도 너무한다, 정부가 너무한다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게 여론에서도 크게 반응을 안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역풍 안 불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좀 세게 밀어붙이는 세게 거다. 밀어붙이는 그렇게 거고 판단하시는 거군요. 예, 이 특검 사국조도 지금 한다라는 거거든요. 예. 사국조는 최상병 양평고속도로 그리고 뭐 동해 유전개발 뭐 이런 거 지금 4가지를 가지고 지금 국정조사도 예.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당분간 굉장히 세게 지금 민주당이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도 좀 더 풀어보기로 하고 일단 세 번째 뉴스 갑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이 결국 최종 승인이 났습니다. 최종 승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유럽연합이 합병을 최종 승인을 했거든요. 예. 이 한국 항공사의 합병 같은 경우에는 한국 기업들끼리 하는데도 다른 나라의 허락을 좀 받아야 됩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건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합병을 할 때 총 14개 국가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 13번째 국가가 유럽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하나 남은 나라는 미국인데 네. 미국은 승인을 내주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들이 싫으면 소송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안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오케이 한 거라서 이제 거의 다 절차를 밟았다라고 이해를 하시게 되면 될 것 와 같아요. 이게 그러면 지금 얼마 만이에요? 얘기 나온 지. 4년 정도 걸렸어요. 대한항공이 2020년 말에 아시아나를 인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이제 4년 정도 만에 다 마무리를 하게 된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음 달 그러니까 12월 20일 전에 아시아나를 편입시킬 거거든요. 네. 지금 잔금을 치르면 됩니다. 한 8천억 원 남았는데 이거 내고 거래를 끝내게 될 거고요.
향후 2년간의 화학적 통합을 하게 될 텐데 소비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마일리지잖아요. 그렇죠. 예고한 대로 양쪽 다 쓸 수 있을 건데 다만 이제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좀 가치를 높게 평가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 아시아나 대 대한항공이 1대1은 안 된다는 거죠. 1대 1.5 정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뭐 그렇게 관측들이 추정하고 많은데 있는 거죠. 네. 요게 사실 제일 관심 많은 거. 그럼 이름은 어떻게 가요? 따로따로 가요? 아니면 이름도 합쳐져요? 그러니까 당분간 2년 정도는 그냥 이제 각계 운영을 할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통합 대한항공 이름은 뭐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뭐 통합 대한항공이 되도록 그렇게 바뀔 걸로 보입니다. 그럼 아시아나라는 이름은 사라질 가능성이 지금 큰 거군요. 그럴 수 아예. 있죠. 네, 2년간은 아. 일단은 운영을 그대로 할 거예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